자, 넥슨 게임즈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커요. 1조 7천억 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뭐 어쨌건 2조 수준까지 올라오고 2조를 넘기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플러스 2.77에서 고점 대비 9.11이 밀려요. 근데 글쎄요, 이런 예가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6월 달까지 세 번의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만 원만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뭐 박스권 공방입니다. 24만 원에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또 사고 또 차익 실현하고 아니야. 저 24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방산주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2월 저점 찍고 들어 올릴 때 수급이 뒷받침됐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24만 원을 세 번째 찍을 때까지의 기준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이 꼬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꼬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을 넘겨줄 때 기준에 좀 슈팅이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딸랑 이제 딱 앞전 고점 넘기는 수준 정도의 슈팅.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좀 나오는 과정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올라간 거죠. 이때는 무슨 이슈죠? 동유럽과의 수주 또 그 중동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은 한미반도체 기준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에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비교가 됐던 부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하나 정밀기계가 TC본더를 하이닉스에 납품한다 뭐 그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재편입을 이런 데서 잡긴 잡더라도 결국은 차익 실현 이렇게 그러다가 이 고점을 넘긴 게 이때죠. 21년 이후에 22년부터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요 고점을 여기서 넘기니까 여기서 꺾일 때 차익 실현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중을 계속 확보하고. 저 미안한데 그 모니터링 스피커 이쪽에 있는 거 소리 좀 줄여주세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저한테까지 이렇게 좀 들리면 이야기할 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리고 이 앞에 고점을 넘기는 이런 시점에서도 요 고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꼬리가 계속 달렸거든요. 근데 이 꼬리가 달릴 때, 이 윗꼬리가 달릴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면 결국은 이제 뭐 결과물이 좋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달렸어요 꼬리가? 계속 꼬리는 달리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뭐 시장의 영향이든 뭐가 됐든 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시장은 밀리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밀리잖아. 밀리는데 첫 번째 이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고점 넘길 때 그렇다고 치고 시장이 밀리는데 계속 꼬리가 달려. 시장이 밀리는데 신고가가 나오면서 꼬리가 달려요. 거래는 좀 사실은 제한적이고 앞에 이렇게 뭐 고점을 넘길 때 그런 엄청난 흐름까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윗꼬리 또 시장이 약해서 내가 문제가 아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약해서의 흐름이다 그 기준까지.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 IR을 진행하는 걸 하루 앞두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눌렸어요. 이런 날은 사실 이건 뭐 운이 좋아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데서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뭐 했어야 되는데 31만 2,500원을 찍은 날 한번 정리했어요. 이날인가요? 이날 정리했어 한번. 이것도 운이 아니지. 기가 막힌 거지. 이날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당겨서 보시면 앞부분에 왜 세 번 차익 실현했는지 말씀드렸죠.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하실 수 있는데 당겨서 더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 상태에서 요날은 차익 실현했어. 요날은 그죠? 요날은 이런 날 결국은 이제 종가가 올라오니까 다행인데 이날도 꼬리가 달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달린 거예요. 이날 고점 27만 3,500원 찍고 종가가 25만 6,500원이니까 17,000원이 밀려는 거. 말이 17,000원이지. 17,000원이면 6%? 7% 가까운? 6%대 고점 대비. 뭐 오늘의 넥슨 게임즈보다는 조금 괜찮긴 하겠지만 이런 날 고점을 놓치니까 이제 아쉬운 건데 수급은 이제 일단 어찌됐건 뒷받침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야. 얼마나 짜증나. 뭐 종가로는 올라와 있지만 다시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영향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이렇게 야 이거 고점 올라오긴 했는데 야 이거 불편하네가 되는 거죠. 7월 18일 같은 경우 계속. 근데 결론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흐름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 좀 매도인데 양봉 나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길래 그때는 조금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신고가 계속 나오는데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1% 매수하고 이때 설명이 그거예요. 1% 매수하고 주가만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슈만 불거지고. 그래 결론은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고 차익 실현하자마자 바로 꺾어진 거죠. 31만 2,500원 차익 실현했는데 그래서 29만 원 내려와 있을 때 그때 이제 찍고 돌릴 때 29만 3천 원인가요? 매수 라인이 명확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뭐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넥슨 게임즈에 대한 전략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넥슨 게임즈가 만약에 26,300원, 500원까지 내려오는데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더 축소가 된다면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문자 부분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만 6천 원, 10만 8천 원에서부터 뭐 14만 6천 원 그때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도 매수를 드렸고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24만 원대 세 번의 차익 실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3일 그 차익 실현 이후부터 해서는 7월 25일 31만 2,500원 찍고 밀릴 때까지 계속 매수. 그리고 나서 다시 재편입, 또 차익 실현. 25일 날 차익 실현,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전량 매도 오버슈팅 나왔을 때 33만 원 찍고, 그러니까 그 전날이 슈팅이 나온 거죠. 전날 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 미안한데 물 한 통만 먼저 좀 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재편입에 이제 기준이 설정되고, 요번에는 차익 실현을 좀 못했어요. 아름아름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놓치고 또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치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꼬여졌기 때문에 24만 원대에 세 번 차익 실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4만 원대 수급이 꼬여져 있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어찌됐건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꼬여져 있습니다. 꼬여져 있는데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누적 수급이 어찌됐건 손바뀜이 어찌됐든. 그래서 뭐 기술적인 캔들 부분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주의는 필요하다.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와 준다면 뭐 고마운데, 그렇지 못해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흐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꼬리가 달렸는데 왜 차익 실현을 못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명분이 있느냐.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나 뭐 이슈나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기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분이 있다. 수급에 대한 명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수급이 꽉 차 있는 상태에 당연히 매수 평균 단가는 낮아요. 프리미엄이 높아요. 근데 단기 수급이 뭐 6월이 아닌 7월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6월부터 따지면 더 크고요. 6월부터 따지면 더 커요. 근데 이제 그 7월 이후에 3분기 누적 수급의 최상위 종목을 놓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원고의 내용을 원고를 내일 뭐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장중에 8월 우리 계좌 올려드린 것처럼 장 끝나고서는 이제 그 계좌를 바로 시장 지수하고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전 거래일 기준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3년 이후, 24년 이후, 24년 2분기 이후, 24년 3분기 이후. 그걸 장중에 계속 풀어줘. 그리고 만약 내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내일도 오늘 이제 장 끝나고 그 표는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장중에 풀어줘.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원님들도. 그래서 그거 올려드리면 넥슨 게임즈가 3분기 누적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8인가?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매수를 많이 했다 해도 퍼센테이지로, 근데 금액 면에서는 월등히 크진 않죠. 그래서 전체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18인가 뭐 될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뭐 6월 이후로 따져도 뭐 장난이 아닌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 뭐 이래요. 24년 뭐 6월하고 7월을 다 찍어 보겠습니다. 6월 3일 그리고 9일 누적. 지금 올려주세요. 방금 얘기한 거 낱장 파일로 해가지고 기간별로의 누적 수급 순위 그 해놨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넥슨 게임즈가 6월부터라면 500만 주면은 거의 뭐 8%에 달합니다. 거의. 그죠? 8%에 달하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금융투자보험 뭐 아주 그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사모펀드 쪽은 아무래도 단기 성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의 기준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보시면 이제 422만 주인데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손바뀜이든 뭐든 차익 실현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면서 일부 개인들에게 넘겨진 건 있지만 기관들이 상당 부분을 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단기 성향 쪽이 원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결론은 420만 주면 이것도 작지 않죠. 6% 이상, 7%에 가까운 그런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18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근데 대부분이 아마 외국인일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 18만 주 나오면서 출렁거리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물량 27,000원 공방일 때 이제 프로그램이 좀 매도 부분이 좀 축소가 돼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한번 출렁하고 쏟아졌죠. 거기에 이제 기계적인 로스컷 물량들이 여기저기서 출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출회가 되면서 지금 저점이 굉장히 크게 낮아졌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접근했던 범위 수준까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26,500원이 평단으로 형성돼 있는데 26,000원에 이제 한번 매수를 추가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27,000원 매수, 26,000원 매수, 그리고 25,000원대 내려왔을 때 들여다보고 되돌리는 흐름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그래서 결론은 오늘 외국인들이 18만 주 정도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지금 4만 주 정도로 둔화됐어요. 매도세가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14만 주 정도 대상 거고 여전히 이제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는 이제
현재 시간별 기준에서는 순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선호 창구에서 매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떠넘겨져 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도 이제 수급의 손바뀜 기준이 형성이 돼 있던 부분이 2만 6, 7천 원에서부터이기 때문에 고자락에 이제 매수자를 먼저 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디서 기준을 설정할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 밀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뭐 손바뀜으로 봐야죠. 어쨌든 14만 주 정도는 그나마도 여기서 대사가는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에 저 물량들을 떠넘기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다 나갈 수는 없잖아. 400만 주를 뭐 지금 250만 주 거래량에 다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되는데 2024 06월 뭐 03일부터 누적적으로 뭐 오늘 것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전거래일 것까지 보시면 이제 개인들 뺏긴 물량이 평균 단가가 2만 1,7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비중이 높죠. 비중이 그러한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7월 기준에 이렇게 22,000원. 여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데 6%대 매수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 저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괜찮다고 해석을 해줄 거냐. 아니면 지금 뭐 예를 들면 BH 같은 경우도 할인이 돼 있고 더 많은 물량을 매수했어도 뭐 시가총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LG노텍도 뭐 비중 면에서 사실상 뭐 8% 매수 기준에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기준은 뭐 거의 없는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일부 형성돼 있지만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고, 또 지금처럼의 출렁임이라고 한다면 손바뀜이 뭐 상당폭 나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뀜의 개념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그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 평균 단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모니터링 스피커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물량을 위해서 또 받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1.5%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상당 부분을 뭐 기관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받아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뭐 23년 1월 2일부터의 기준에 현대로템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뭐 알테오전도 있어요. 알테오전도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다 수급이 뒷받침돼서 이제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 2일부터 해서는 이제 현대로템이 5위죠. 1월 2일부터 해서는 쌍크리스마스 5위. 현대차 1위, 23년, 24년 다 1위. 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5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분기 4월 1일부터 해서는 이제 알테오진이 제일 많아요. 쌍크리의 기준에. 현대차 어디 갔느냐? 그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크리가 아닌 거고. LG이노텍 순위가 우선주 빼고 나면 5위. 삼성전자 우선주도 친다면 6위. 현대로템도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나면은 6위. 2분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들여다본 리카킨바이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그런데, 어쨌건 그 금액 기준에 순매수 형성돼 있지만은 지분율로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공매대차 상환 범위로 인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룡전기도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넥슨게임즈 4월 1일부터로 따졌을 때, 그죠? 그다음 BH가 맨 밑에. 그러니까 BH가 이게 뭐 한 18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 넥슨게임즈가 한 15위, 15위 작지 않죠. 순위 자체가 퍼센테이지로도.
그런 7월 달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 7월 달로 놓고 봤을 때 넥슨 게임즈가 외국인 기관 쌍크리스 매수 18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밀리는 거는 와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으니까 막 공격적으로 오늘 들어갈 수 있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할까의 기준에 많이 버겁지만 그나마도 오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그나마도 뭐 시장 대비해서 처음으로 하락률이 축소가 됐어요. 그죠? 시장 대비해서 하락률이 축소가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애플 관련주들 좀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고 그랬는데 오늘 거래가 없긴 합니다만 금요일 날 비이성적으로 두들겨 맞았던 LG노텍이 오늘 7%의 강세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쪽을 이기는 쪽은 거의 없어요. 그럼 넥슨 게임즈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돼. 지금 저평가라고 해석해 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수급 범위의 힘이 뭐 상당하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다 나가는 추이라면 그거는 힘겨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마감 이후가 중요한데 마감 이후에 봤더니 기관들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차익 실현을 했다. 차익 실현하고 뭐 그 금액 가지고 뭐 다른 쪽을 또 매매를 하려고 액티브 쪽이 뺐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뺐는지 기관도 수많은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수급 쪽에 저점 편입의 물량들이 손바뀜이 됐든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 됐든 있으니 기관들도 그런 수급이 유입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대로의 전략을 뭐 유지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기존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넥슨 게임즈의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18시께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형성돼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전과를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 볼까요? 29일 마지막 원고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문자 내용 보셨고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요 기준 이게 9일자 완성본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완성본이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요거 수정을 했죠. 이게 8월 1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정된 걸 줬는데 제가 못 받았나요? 그러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자리를 비워줬으니까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잠시만요. 뭔 소리야? 서버를 내리는 거라 송출 중인 방송도 내린다는 게 뭔 소리예요? 소프트 브릿지에 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건지 다시 차분하게 올려주세요. 소프트 브릿지에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건지 회원 수익 인증은 교육 자료가 아니지. 일단 만들어 놓은 거 일단 하고 일단 그래서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들으셨죠? 이게 계속 엉키면 안 돼. 금요일 날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고 요 수정된 거를 미리미리 다 바꿔놔야지. 또 오늘 다 바꿔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돼서 원고 또 작업할 때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간다. 만약에가 아니라 가지고 나가겠죠. 왜냐면 차익 실현
하고 재편입한 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할 거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잖아. 6월 3일 이후에 7월 25일, 7월 30일 전량 차익 실현. 그게 자주 있던 차익 실현도 아니고 또 6월 3일 이전에 24만 원대에서 세 번의 차익 실현의 이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요게 29회차 8월 9일 잠시만요. 제가 넣어놓은 폴더 기준에 띄워놓는 때에 다른 걸 띄워놨을 수도 있어. 다시 제가 띄워볼게요. 11자 폴더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일단은 원고 자체를 좀 수정을 다 해놓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다음 원고 준비할 때도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게 몇 장 안 바꾸는 건데도 뭔가 많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여기도 다 엉켜 있네. 다시 그 장중에 뭐 불필요한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잖아. 금요일날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지? 응? 요렇게 바뀐 거 오케이. 요거를 오늘 그 바꿔놓자고. 그래 내일 방송 원고 쓸 때도. 그래서 보시면은 그 요것도 이제 뭐 8월 내일이면 이제 10일자로 바뀌겠죠. 13일자로 내일이면 8월 8일자 그다음에 뭐 8월 9일자 신고가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 알테오젠도 30만 원 넘긴 지가 한참이지 않나? 아 이번에 고점 찍고 재편입 이후에 그러면서는 아닌가? 하여간에 뭐 그래서 넥슨 게임즈 오다가 요거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쓸데없이 또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이미 이제 그 전에 2월 달에 뭐 15만 원, 또 3월 달에 19만 원, 4월 달에 22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기를 통해서 저렇게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5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넣어드렸다는 거죠. 저 가격에 21만 1,500원에 5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말 종가 기준입니다. 4월 말에 두 번째 24만 원대예요. 최고점 찍고 밀린 거.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7월 달에도 6월 말 기준으로 24만 9,500원인데 다른 때는 다 차익 실현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6월 3일 24만 원 차익 실현 이후에는 그 다음 편입의 기준이 계속 매수인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매수해서 25만 원 수준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뭐 그 기준으로 올려놔 드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7월 25일 날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설정을 바로 했기 때문에 청산일 설정을 안 한 거고 차익 실현하고 당일날 재편입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야 이거는 좀 과하다. 1% 정도 들어오던 수급마저도 7월 한 달에 1% 들어오고 40%대 들어 올려놨거든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를 1% 들어오고 40%.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어찌됐든 그 차익 실현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요절하게 이제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라고. 다만 이제 갭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저걸 다 메꾸러 내려오지 않는 한 결론적으로 슈팅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 범위를 지켜내고 나서 재차 이제 뭐 신호가 나오면 또 편입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다음날 실적, 그러니까 실적은 이 장 끝나고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IR 때 실적 발표한다고 공시가 있었는데
30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추가 강세를 일부 띄고 그리고 31일 날 윗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살짝 개파락 나온 다음에 돌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10% 수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8월 6일 날 27만 3천 원 그리고 28만 5천 원. 우리는 사실 요 기준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요 신호가 나오기 전에 편입을 했죠. 사실은 편입을 해서 29만 원이었나요? 33만 원 찍고 내려와서 32만 5천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29만 원대 아마 편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에 편입하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낙폭을 그렇게 확대되리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차익 실현을 짧게 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준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뭐 그때 이후에 24만 원대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왔었는데 다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지금의 위치가 된 거죠. 지금의 위치가 여기서 이제 양봉의 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을 못했는데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핑계죠. 차익 실현 못해놓고 뭐 충분히 오늘도 밀리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3만 원에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뭐 손절을 하더라도 밑에 다시 샀으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평균 26,500원에 들어간 물량 또 그 이상에서 들어간 물량 요 물량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 다른 쪽보다는 이제 평단이 높고 그러니까 평단이 높은 게 아니라 평단이 낮아서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뭐 프리미엄이 매수평균 단가보다 낮은 게 삼성전자 외국인들 1.4% 8,600만 주 이렇게 매수한 상황에서 8만 600원의 매수평균 단가예요. 근데 지금 뭐 7만 5천 원대 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올해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없어서 논할 계제가 되지는 않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해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할인이 형성돼 있는 거죠. HD 현대일렉도 5월 7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해요. 꼬여 있긴 한데 손바뀜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한 5%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나가서 한 2%가 그러니까 밀렸겠지. 근데 그게 이제 평단이 하여간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그게 없어. LG 이노텍은 한 8%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한 26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빠져나가서 밀리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였고 한 30% 밀렸다가 조금 그나마 줄인 거고 20% 정도 밀린 걸로. 그다음에 현대 로템은 프리미엄이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가장 최근에 7월달 거만 따졌을 때 한 5%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한 4만 5천 원이 평균 단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잖아요. 1월달에 1% 들어오고 40% 슈팅 나왔다고. 근데 그게 다 나갔어. 뭐 과거 물량이 나갔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얘도 평단을 논하기가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K백금융, 뭐 이수페타시스, 뭐 BH도 23,000원 수준이에요. 지금 13%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오늘 뭐 슈팅 좋고.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글쎄 오늘 그 수급을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 계속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확대됐다면 전략을 아마 전저점 이탈 시 정리 안타깝지만 복수전합시다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한쪽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편입 유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만 1,000주 정도 매도로 15만 주 정도는 지금 가격 27,000원 전후에서부터 27,000원 이하에서 대샀다. 그게 대산 건지 손바뀜인지는 뭐 나중에 추정을 해봐야죠. 장 끝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 평균 단가는 27,8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재편입을
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이 있는 거죠. 오늘 그 매매를 했던 쪽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일단 한미반도체까지 보면은 한미반도체도 오늘 조금 늦게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해서 따라 붙었는데 추가 편입에서 단가를 낮춰놓기에는 여기도 수급이 꼬였어요. 근데 얘는 계속 늘어나. 넥슨 게임즈는 계속 이제 줄고 프로그램만을 기준 잡았을 때 대신에 이쪽은 그나마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개인 선호 창고가 소폭이라도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도 대비 기관 쪽이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홍콩 상하이 증권 쪽도 프로그램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면 저것도 이제 긍정적 수급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은 펀더멘탈을 보고 수급을 보는데 사실상 저평가가 아닌 넥슨 게임즈의 경우는 이걸 뭐 와 끝내준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원래 게임즈가 이래. 원래 게임즈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나마도 수급을 놓고 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규모도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규모도 있었고 수급도 또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유입된 게 있었어요. 강하게 유입한 것이. 근데 역시 오버행 이슈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여간에 이번 정부의 카카오가 완전히 좀 찍혔죠. 진짜 솔직히 굉장하게 좀 찍힌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 우린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정치적인 거나 뭐 이념적인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 관련된 걸로 기준을 잡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쪼개기 상장, 막 손자회사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상장시켜서 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시장 그 유동성 좋을 때 저렇게까지 땡겨서 그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카카오 자체의 평가가 지주사 성격이잖아요. 카카오 자체 평가가 장중 기준으로 LG엔솔 그 상장 전에 장중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장중 2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좀 과하지. 근데 이렇게 이제 쪼개기 상장하고 그 금융당국도 문제죠. IPO 할 때 좀 이런 거품이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데 85%가 깨졌어요. 근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깨진 거잖아요. 유통 물량이 이렇게 월등한 종목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의 그 흐름들, 그런 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카카오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카카오페이 얼마예요? 고점 대비해서 90.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치근하기도 하지만은, 에휴, 내가 지금 남 치근하다고, 남도 아니고 뭐 자산이 뭐 자기 지분이 얼마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분께서 이런 행위에 또 내부 관리 못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임원급에서 대표이사급에서 또 지분 차익 실현하고, 그거는 아니었지. 카카오뱅크도 시가총액 6위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은 페이가 90%, 말이 90%죠. 카카오 게임즈가 고점 대비로 따지면 84%, 얘가 76.80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결론은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그 흐름에서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의 기준에서는 급격히 이렇게 뭐 깨져 내려가면서 오히려 수급은 별로 안 꼬였는데도 이렇게, 우리도 이때 손절을 했죠. 안타깝지만 그래도 손절을 단행했으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을 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손절을 했다 해도 72%예요. 피해간 손실률이.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고 뭐 오늘 기준에 들어가서 눌려버린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펀더멘탈은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쪽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비이성적이든 뭐든 한번 두들기만 맞으면 10%씩 막 깨져 내려가죠. HD 현대일렉 어때요? 하루에 뭐 10% 이상도 깨져 내려가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펀더멘탈이 검증이 돼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넥슨 게임즈도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유입돼 있다 할지라도 얘가 오늘 마감 이후에 봤더니 기간 수급이 너무 과하더라. 근데 내일 누적적인 수급은 있으니까 내일 기준을 살펴보는데 개장 초부터 추가적인 좀 프로그램 매도 플러스 기간적으로 추정되는 쪽의 매도가 확장이 되고 음봉으로 추가적으로 깨져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최악의 경우 순조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나머지 종목에 나머지 또 해석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진입 이후에 지금 한 3%대 손실인데 그거를 평단을 낮춰놓고 무조건 대처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오늘 단기적인 기준에서도 그럼 그 이후에 추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 주봉상에 석배령이 들려면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었어야 돼요. 붙어서가 아니라. 근데 뭐 어찌 됐든 붙든 안 붙든 도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흐름에 이 양봉의 절반을 훼손시킨다면 22,800원 고가가 32,200원 그럼 얼마예요? 7,400원이네. 7,400원이면 3,700원. 3,700원이면 26,500원입니다. 사실. 맞나요? 계산이? 7,400원에 7,400원이면 얼마? 3,700원. 그죠? 3,700원, 7,400원이잖아. 3,700원에 기준 잡으면 26,500원이 맞는데? 그죠? 26,500원이 맞는데 요 줄이 26,500원. 죄송합니다. 26,500원인데 지금 제가 5,7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럼 26,500원이면 여긴데 제가 최고점으로 잡았구나. 종가로 한번 잡고 죄송합니다. 종가 기준에 28,500원, 저가 22,800원. 그러면은 5,700원. 5,700원의 절반이면은 5,800원 잡고 2,900원. 2,900원의 저가의 기준이면은 얼마? 25,700원. 그러니까 25,700원이 훼손돼야 절반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배령이 형성되는 게 얘 기준에 여기가 이탈돼야만 석배령의 기준이 됩니다.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이 수급에 대한 의미를 붙이는 거죠. 이 수급 범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실 때에 수급이 꼬여지면서 과도하게 꼬여지면서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도망갈 기준도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급 범위가 꼬여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 자리 부분, 그 요 자리 부분까지 훼손된다면 위치가 대략 여기까지 수급이 꼬여진다. 오늘은 이제 개인에게 좀 떠넘겨졌겠죠. 이 정도 조정이라면 그죠? 떠넘겨졌을 거고 추가적으로 더 넘겨지면서 수급도 꼬이고 그렇게 된다면 요 그 25,700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기준을 잡자.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석은 수급 범위가 이제 손바뀜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들 물량이잖아요. 개인들은 물량을 뺏기지 않았는데 고점이 높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뺏기지 않았는데 높여진 게 아니라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간을 샀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안 뺏긴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일단 뭐 개인들의 손바뀐 부분도 꽤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 매매 평균 단가의 흐름이 상단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주간 단위에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으면 안 되고 거래가 없이 주가 밀리는 건 그러니까 고점을 넘길 때 무조건 거래가 터지고 밀려야 돼. 그래 신뢰도가 있는 거고 밀려 내려올 때도 사실은 거래가 수반되고 밀려야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매물이 터지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하락의 추세에 있어서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밀리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신뢰도를 부여하지 않아요.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어도 보여지는 거래가 없어도 조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90년대 또 2000년 초중반의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HTS 모바일 또 MTS 모바일 활용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고빈도 거래라고 금융당국이 지정을 해놨는데,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많아진 거죠. 많아지다 보니 거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올라갈 때는 막 위에 매물 잡아먹고 인위적인 거래도 터뜨리고 매수매도 하면서 시장 참여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들은 보통 파킹을 하니까 개인들은 사면 목표 주가까지 가져간단 말이야. 매수 그러면 매수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손절하기 전까지는. 근데 어지간해서는 손절 안 주잖아요. 엉엉엉 울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기준의 흐름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의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 체력도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 저도 이렇게 녹화를 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녹화를 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 보는 걸로 하고, 아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차트를 제가 하나도 안 올려드렸나요? 녹화만 하고 자르기만 하고 바보인 정도가 하나도 안 올려드렸네. 예?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지금이라도 한미반도체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뭐 4개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차트까지.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VV의 B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기준에서 상황에 따라서 2차 매수세를 낼 거예요. 2차 매수세를 내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든가, 그러면 뭐 지금 기준에 18만 주 매도해서 15만 주는 대산 부분이지만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나머지 뭐 프로그램 쪽이 전환되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한 번 더 뭐 출렁거려 가지고 뭐 26,000원 공방이 나온다. 거기서 다시 이제 되돌리면 26,500원에. 그러니까 지금 26,300원에 고점 대비해서 밀린 폭이 1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 뭐 1.2%는 돌려야 좀 들어가겠다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세는 27,000원에 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촘촘한 범위를 주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6,500원 정도, 26,500원에 들어갈 때에도 뭐 저점 대비해서 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라도 빨간불로 전환이 된다든가.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이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라이브 방송 이렇게 뭐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간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보시는 게. 근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직접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 마감 방송으로 바꿔주실래요? 어제? 금요일 마감 방송. 금요일 마감 방송으로 좀 메인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 마감 방송 맞나? 아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마감 방송으로 좀 바꿔주시고, 넥슨 게임즈부터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현대 로템부터 해서 리가켄바이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알테오진도 올라가 있고 뭐 참조 좀 하시고, 그리고 윤정군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들여다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게시판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데다가 뭐 방송을 다시 또 올려드리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볼게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내놨으니까 뚜렷하게 지침도 없어요. 세부 지침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은 이제 더더욱 채팅창을 일방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하여간에 뭐 링크 잘 올려드리고 할 텐데 기준 잡아보자고요. 오늘부터 우리도 저쪽 텔레그램 쪽 무료방에도 서서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기준 잡아드려야 됩니다. 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